개학이 연기되어 수업 일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마주치게 되는 2021 학년도 대입수능. 고3 학생들, 학부모들, 학원생들 모두 근심과 걱정을 안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간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 독해에 익숙해져라. 두 번째, 모의고사 중심 학습 방법을 채택하라. 세 번째, EBS 변형 문제집은 최소 2권 이상 학습하라. 네 번째, 내신 대비 학습 방법은 문법이 핵심이다. 먼저 전략적 독해에 익숙해져라. 전략적 독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략적 독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호소합니다. 해석은 다 되었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혹은 지문을 절반 정도 읽고 나면 앞부분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또 다른 학생이 호소합니다. 저는 특정 유형의 문제만 자주 틀려요.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문제, 문맥의 흐름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 아주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직독직해 연습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면서 빠르게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독직해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이지요. 하지만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직독직해는 지문 구조가 단순한 중등 과정에서의 독해 방법입니다. 지문 구조가 복잡한 고등 영어, 특히 모의고사 지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구문 중심으로 문장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길래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추천할까요? 바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힘이 커집니다. 학생 스스로 지문 내용의 흐름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만일 지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효과는 2배로 늘어날 겁니다. 먼저 지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지문을 접하는 전략, 바로 그것이 전략적 독해입니다. 지문 유형에 따라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지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문 종류에 따라 5가지 독해 방법,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 10가지 독해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재입니다. 전략적 독해. 먼저 지문 종류에 따른 전략적 독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논리형 지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립구조형 지문입니다. 세 번째는 용어 해석형 지문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상황 제시형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입니다. 지문 종류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가면서 지문을 접하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문제 유형별 전략적 독해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 목적 문제, 두 번째는 심경 변화 문제, 세 번째는 특정 표현 의미 찾기 문제, 네 번째는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 다섯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 여섯 번째는 빈칸 추론 문제, 일곱 번째는 순서 문제, 여덟 번째는 문맥의 흐름 문제, 아홉 번째는 문맥의 흐름 2번째 유형, 열 번째는 문맥 어휘 문제. 이렇게 선생님은 지문 종류에 따른 전략적 독해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전략적 독해 동영상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선생님 사이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시간은 총 6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바로 6시간 20분 정도만 투자한다면 지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깨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능 대비의 시작, 바로 전략적 독해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중심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대학 수학능력고사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학업 난이도의 기준이 됩니다. 영단어, 유형별 문제풀이, 구문 독해 모두 기출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학습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모의고사 중심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대비학습의 1순위, 바로 전략적 독해입니다. 6시간 20분만 먼저 투자해보세요. 전략적 독해를 마치고 나면 단어를 암기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 1회 한 해분의 모의고사 단어를 학습합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모의고사 단어를 목요일에 암기했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문제집보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효과적입니다. 문제 난이도에 적응하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는 불안합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구문 중심의 학습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모의고사 지문을 분석해서 핵심 구문을 제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구문 독해가 아주 좋은 교재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지문을 읽다 보면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어렵고 수식 관계도 복잡해서 문장 구조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고사 구문 독해, 바로 이 교재가 해결 방향을 틀림없이 잡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문맥의 흐름, 그리고 어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선생님은 2017년부터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계속 출제해 왔습니다. 그동안 출제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학년별 모의고사 변형 빈칸 추론, 순서와 문맥 흐름, 그리고 어법 문제집을 제작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빈칸 추론, 순서와 문맥 흐름, 이 두 권의 문제집을 꼭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어법 문제는 최우수 학생들만 풀어보세요. 일주일에 20문제 정도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모의고사 유형별 변형 문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모양새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모의고사 단어 모음집입니다. 학년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EBS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가 손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구문 독해 문제집입니다. 모의고사 빈칸 추론 문제집입니다. 모의고사 순서와 문맥의 흐름 문제집입니다. 모의고사 어법 문제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의고사 중심 학습 방법,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습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EBS 수능 특강 변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 학습은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필수 코스 중의 필수 코스죠.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재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그리고 독해 연습입니다. 선생님은 2019학년서부터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제작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900제, 그리고 독해 연습 1000제를 제작했습니다. 2020년, 즉 작년 수능 특강 변형 문제집으로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1200제, 독해 연습 1200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수험생들이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583제, 독해 연습 562제를 제작했습니다. 영어 영역 583제,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의 출제 범위는 제1강 글의 목적 파악부터 제13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입니다. 제2권의 출제 범위는 14강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부터 30강 의학, 건강, 영양, 식품까지입니다. 제3권은 실전 문제 테스트 1부터 실전 문제 테스트 3까지입니다. 독해 연습 562제도 마찬가지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의 출제 범위는 1강 빈칸 추론에서부터 5강 복합 문항까지입니다. 2권의 출제 범위는 6강 무관한 문장에서부터 12강 요약문 완성까지입니다. 3권의 출제 범위는 미니 테스트 1회에서부터 미니 테스트 3회까지입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는 모의고사에도 변형 문제가 대체로 5, 6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출제 방향은 대체로 빈칸 추론, 순서, 문맥, 문맥어휘, 어법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유형의 문제들이죠. 이런 경향에 맞춰서 선생님은 변형 문제를 제작할 때 대체로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위치, 문맥, 어휘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주관식 문제도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 문제 유형별 문항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영역 583제인 경우에 빈칸 추론 문제가 286문항, 순서 문제가 69문항, 문장 위치 문제가 34문항, 문맥 어휘 문제가 77문항, 어법 문제 63문항, 주제, 요지, 주장 등등 이러한 것들이 16문항, 주관식이 30문항, 그리고 그 외 문항이 8문항이 제작되었습니다. 총 583문항입니다. 독해 연습 562제의 경우에 빈칸 추론 문제가 296문항, 순서 문제가 72문항, 문장 위치 문제가 39문항, 문맥 어휘 문제가 65문항, 어법 문제 52문항, 주제 요지 문제가 13문항, 주관식이 22문항, 그 외 문항이 3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5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BS 수능 연계 학습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형 문제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권 이상의 변형 문제집을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고르세요. 빈칸 문제는 수능 문제 유형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오답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은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라고 일단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빈칸 문제가 많이 출제된 교재를 선택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권 이상 학습하세요. 선생님이 제작한 변형 문제집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 영역 제1권입니다. 영어 영역 제2권입니다. 영어 영역 제3권입니다. 독해 연습 제1권입니다. 독해 연습 제2권입니다. 독해 연습 제3권입니다. 다음에는 내신 대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험 범위는 대체로 기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여기에 EBS 교재 변형 문제, 여기에 교과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종류를 공부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2017년도 모의고사에서부터 2019년 모의고사 이르기까지 계속 변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BS 변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내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문제는 하나의 지문에서 빈칸, 문맥, 순서, 어법, 주제, 요지, 주장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내신 문제는 수능 유형을 포함하여 관용어구,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각 단원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래머 부분에서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수능과 내신은 문제 제작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한 문항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법 문제를 포기한다면 수능 1등급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신 고득점은 더더욱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권하는 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 중 담당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챙겨라. 문제 출제는 담당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소 수업 중에 강의를 들으며 철저히 필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 전에 필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선생님들은 교과서 문법, 어휘, 관용어구 이런 것들을 정리한 프린트를 종종 제공합니다. 바로 그 프린트물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최소 70%는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그래머 부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배점 비중이 높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놓치면 내신 1등급이 여러분의 손에서 쉽게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맙니다. 교과서의 그래머 부분을 이해하고 다른 문법 교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본문과 그래머 부분의 학습이 끝나면 각 출판사별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출판사별로 내신 대비 문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지식은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해 문제 풀이는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세요. 문법 공부는 고1 겨울방학, 아무리 늦어도 고2 겨울방학 때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능 영문법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작했고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영문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120개 항목을 기본 테스트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체계적인 문법 지식은 영어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내신 그리고 수능 1등급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